김정은의 코로나 히스테리.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환전상을 채용했다.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돼서 어로와 소금 생산을 금지했다. 대련에 11만 톤이 대기하고 있는데 만일이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의 통치행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일단 그 내용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핵심 간부가 방역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감동없게 처벌하고 심지어 처형한 사례도 있다. 처형한 사례는 지난 8월 신의주체감에서 물자 반입 금지되어 있는데 물자 반입을 해서 처형이 됐다고 하고요. 김정은이 약간 과잉 분노 표출이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지금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채용했다. 채용한다고 해도 환율이 안정되는 게 아닌데. 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과잉 분노를 표출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 우리 국정원의 평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지난 8월 20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김여정 2인자서를 제기했는데 그랬죠. 이번에도 역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런 상태가 이어지는 것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적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때문에 황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 바다에서 어로와 소금 생산을 금지했다. 이건 약간 좀 심하잖아요. 고기 못 잡게 하고 염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바닷물 코로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외부 물자를 안 받는 편집점이 얼마나 심하냐면 중국이 주기로 한 쌀 중에 11만 톤이 대련항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받고 있답니다. 중국 대련에 11만 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반입이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센터장님 종합을 해보면 이제 바다에 코로나가 오염됐을지 모르니 어업과 소금 생산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 조금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예, 지나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김정은의 의사결정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은 무슨 측면이 있냐? 그것을 제어해주는 북한 관료들의 역할이 없는 거죠. 최고 지도자가 잘못된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에서는 그것을 시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와 바닷물, 염전, 어업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앞서 하태경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환전상이 뭔가를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처형을 했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또 다른 문제 측면에서는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이 그렇게 열악한 거죠. 그것은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 지난 9월 22일 날 우리 민간인 처형도 결국에는 인권 경시 풍조가 우리에게 미친 악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계속 반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관계라든가 미북관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네,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뭐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북한 내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상당하냐면 그 어제 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랑 지난달 10월까지의 그 식료품 가격 물가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4배나 급등했다.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북중 간 교역량이 줄어들었어요. 작년 동기 대비 4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당연히 물자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설탕 1kg에 6,000원 하던 것이 27,800원, 4배 이상 뛰었고 네. 다른 물가도 상당히 불안정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경제적 어려움이.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린다면은 사실은 미국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신의 통치 기반이나 권력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잘못 선회한다면 자칫하면 도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북한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본인이 상당한 비만으로 기저질환자다. 이런 지적인데요. 과거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만 상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 건강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은 조금 쪘지만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다. 젊은 나이여서 비만이 그렇게 큰 건강의 문제는 아니다. 살은 좀 많이 찌긴 쪘어요. 2012년 집권했을 때 8월경에 90kg였다가 매년 평균 한 6, 7kg씩 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40kg대. 작년에는 한 130kg대. 한 8년간 한 평균 6, 7kg씩 쪘다. 센터장님, 그러니까 8년 만에 약 한 50kg까지 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2012년과 현재 딱 봐도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인 변화도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황당한 짓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이제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비만이라는 것은 우리 국정원에서도 계속해서 분석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무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기저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그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상당히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비상식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북한의 위기의식 고조될수록 역시 걱정되는 거는 북한이 이렇게 되면 도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커질 텐데 국정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원은 북한이 미 대선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신중하고 관망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 보통 10일 이내의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관련 보도가 아직 없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부시 대통령 때는 4일 만에, 오바마는 2일 만에 하였고 트럼프는 9일 만에 보도를 하였는데 8차 당대회 때 열병식을 재개최할 예정인데 이는 미 신행정부에 대한 군사적 대응, 과시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지금 국정원의 분석을 보면 내년 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국정원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도발에는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 경로 의존성이요. 과거에 그 도발했던 그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예.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도 그랬고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도 그렇고 항상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열병식을 방금 전에 국정원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민주당 간사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열병식 정도면은 저는 저강도 도발이라고 보고 그 정도라면 미국의 추가 제재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은 미국에서 추가 제재 움직임이나 중국의 협력을 구해서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우리는 대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 간의 긴장까지도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다 열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범주 센터장님, 북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